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설명이 끝나고 와가지고 설명이 끝나고 와서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네, 오늘 설명회를 갔다가 진짜 애청자를 만났어요. 뜻하지 않게. 우리 애청자 있어요. 애청자가 듣고 있다고. 우리 애청자. 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청자 아니고 애청자. 애청자 아니야. 청자. 본인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됐는데 본인이 애청자라고 하셨는데 저희 셋의 케미가 되게 좋다고 재밌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애청자. 그냥 청자 아니고 애청자. 진짜. 서로 셋이 약간 투사리 주면서 적당히 하는 이런 컨셉 있잖아요. 그분이 세훈쌤 목소리만큼은 좋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그 토요일 날 방송을 올렸죠. 헌법재판소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토요일 날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개를 결합해서 생길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문제점, 이번 수능 과목 구조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하나의 주제별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수능 과목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요 쟁점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 공통사회, 그다음에 공통과학,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의대 입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절대평가냐 상대평가가 됐을 때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방송은 구체적인 내용들 갖다 놓고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조금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정리가 되고 8월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어과와 수학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목별로 어떤 설명회가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제도 자체가 절대냐 상대냐가 결정이 되고 났을 때 좀 우리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8월에 저희가 방송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래서 문제점이면 문제점, 아니면은 예측되어지는 어떠한 정확한 방향이면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주제별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훈쌤이 가장 고민하시는 공통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배우는데 교과 과목에서 상당히 내신에 대한 비중이 높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상당한 내신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작 수능에선 빠졌거든요. 자, 이랬을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학습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 그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훈쌤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빨리 하세요. 아니 뭐 할 얘기가 많은 건 아니고,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수능에서 빠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내신하고 수능의 괴리가 커지게 됐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걸 애초에 만들어놨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통합사회라고 할 때와 통합과학, 이게 우리가 과학의 한 과목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과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혹은 유기적으로 사회 과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면 사실상 지금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 사회 과목들이나 개별 과학 과목들보다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훨씬 더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과목들을 어쨌든 수업에서 다루긴 한다는 거기까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1학년 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다루는 것만 갖고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식 정도는 심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과목이 하나 혼자서만 어떤 사회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 정도는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그 정도에서 만족한다고 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1학년 때 내신에서만 1학년 때만 다 배우고 그걸 내신 과목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거를 충분히 공부를 해 놓으면 그게 사실 나중에 언제 써먹을 수가 있게 되냐면, 다른 과목들보다는 나중에 이제 뭐 수시 쪽에 입시를 치를 때
면접에서 쓰기에는 그쪽 과목들이 훨씬 더 좋은 과목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버리지는 말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 취급을 생각을 한 후에 나중에 3학년 때 입시를 치르기 직전에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완쌤, 네. 그 아이들이 실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그 통합사야 통합과학을 배우잖아요. 네. 사실 지금 중학생들 같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교과 그렇죠. 과정 자체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에 따른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현재 중3이 아니잖아요. 네, 수능이 그렇죠. 이제 네, 중3으로 그렇죠. 네. 내려간 거지. 원래는 고1이어야 고1이죠. 되니까. 지금 아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나요? 내신은 이제 수능과 별개로 어쨌든 수시를 1학년 때는 어쨌든 수시를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있죠. 어느 정도는. 네, 근데 뭐 과목에 대한 어떠한 뭐 부담감이 뭐 아주 심각하다거나 이런 어떤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제가- 것 같죠? 예, 제가 볼 땐 학생들이? 전혀 그렇진 예,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공부하는 시점이 3학년 여름 방학은 좀 이르다 이렇게 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예, 여름방학 예. 때부터 건드릴 필요가 작년에 그 그리고, 학원들이 그걸로 돈 많이 벌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 이제 통합적인 어떤 얘기지만 지금 약간 과도기적 단계라서 사실은 그냥 개별 분야를 그냥 모아놓은 거 정도에 좀 불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그렇게 큰 뭐 전혀 부담을 이렇게 토로하는 과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법으로 운영할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학 위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물리 위주로 한다거나 생물 위주로 한다거나 그거는 학교장 재량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진도를 다 끝내라는 법이 없거든요. 진도를 다 끝낸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또 네, 달라질 그렇죠. 수 있겠네요. 학교- 시험을 그냥 뭐 우린 화학을 다 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원래대로 한다면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이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가지려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갖다 놓고 환경적 형태의 주제를 갖다 놓고 과학과 사회가 융합된 형식의 어떤 법적 경제적 문제와 생물학적 문제를 같이 논해라 이런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가르칠 학교 선생님도 부족하고 네, 맞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냥 코딩이랑 비슷한 거죠. 코딩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가르칠 선생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이런 문이과 세대가 학교 선생님이 되면 가능하겠죠. 예, 지금 이제 그렇죠, 고등학교 그렇죠. 1학년 애들이 학교 선생님이 될 때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예상이 되어지고 현재 중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때 단기 특강을 권하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전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자꾸 그러다 또 이게 전화 와요. 댓글 달리고. 편집해 주세요. 네, 편집해 주세요. 제가 잠깐 피곤해. 이제 너네도 하고 나면서 왜 그래? 뭐 너네도 하고 나면서 왜 그래?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약간 예. 못 들은 걸로 서로. 예.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중학교 3학년이었잖아요. 작년에 여름방학 때 난리 났었어요. 네, 그렇죠. 78만 맞아요. 원, 뭐 90 몇만 원 해가지고 대치동에서 뭐 6주 특강, 12주 특강 해가지고서는 뭐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상당 부분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 그렇죠. 그리고 설사 내신이 어렵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정 어렵고 이 주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오히려 중학교 과정에서의 과학을 한번 꼼꼼히 짚어가는 과정이 사회를 꼼꼼히 짚어가는 과정이 더 의미 있는 결과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저희가 다루어 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또 한번 다뤄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이제 그 관심 사항이 의대 입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의대 입시에 있어서 정시로 가는 어떠한 과정이 만들어질 때의 과목에 대해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지정을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적 지정을 할 것이냐, 선택 과목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중에서 특정 과목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과학 중에서 특정 과목을 요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완쌤 먼저 얘기해 보시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완쌤은 이 확률 통계 이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도박을 해보는 우리가 것 지난 같아요. 시간에 얘기했듯이. 네, 도박을 제가 별로 취미가 없었는데 예. 도박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저도 미처 몰랐어요. 그런 건 잘할 거라니까요. 아니, 그 생각 안 사실 근데 했는데. 도박이 원래 확률과 무관해요. 아니 암기력이 좋아야지 네. 암기력이. 도박은 확률과 무관해요. 그냥 패가 낭신하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가지고 이 성공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 주식도 좀 비슷하잖아요. 주식 그렇죠. 네, 제 그렇죠.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진해운에 이 집한 돈을 투자했어요. 그 친구네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제가 처음으로 그 최순공 씨를 욕한 게 있어요. 정말 집 팔고 해외 주재원 나가는데 자기가 뭐에 씌웠는지 그걸 한진해운에 다 투자했대요. 그 여담인데 예체능 계열 학교에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주식을 하면 집안이 한 번에 망하고 예체능을 하면 집안이 서서히 망한다. 그렇죠. 그냥 있어도 망하잖아. 뭐가요? 그냥 살면 망해요. 이래가지고 이런 조크가 안 먹히는구나. 왜 그래? 뭐 어차피 인생 죽는데 뭘 그래? 뭐 이런 거. 안 통한다니까요. 오늘 목소리 작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삐졌어. 오늘 안 해요 이제. 방송하기 전에 목소리 작다 그래가지고 오늘 목소리 확 커지면서 뭐라고 얘기? 어차피 죽어 이러잖아. 오늘 개가 안 해요. 자, 그럼 뭐 어떻게 그 부분들 의대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목 지정은 뭐 의대뿐만 아니라 뭐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조금 공대도 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과목 지정은 없다. 그렇죠. 생물을 하자니 한 과목밖에 선택을 안 하는데 뭐 의대가 뭐 생물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화학도 필요할 거고 일단은 뭐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 이제 불가능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어차피 선택에 대한 문제는 그냥 방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네. 미적이냐 확통이냐 중에서는 뭐 그게 강제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의대는 명분이 없죠. 그렇죠. 의대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의대 입시를 치르는데 물리적으로 그 공통 국어를 하고 화법과 작문을 한 다음에 확률 통계를 하고 경제를 선택하면서 지구과학을 해도 의대를 갈 수 있어요. 정시가 이렇게 되면 제 정시가 문제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의대를 갈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안 틀려야죠. 그 다음에 독서를 하고 국어를 공부하고 이제 그 화작을 공부한 다음에 확률 통계를 하고 그러니까 미적분을 하고 윤리와 사상을 한 다음에 지구과학을 해놓고서는 경제학과나 화학공학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정시가 갖고 있는 정시는 그렇죠.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데요? 오늘 안 된다니까. 오늘 목소리가 일단 커. 그리고 오늘. 아니 좋잖아. 이게 문이과 통합의 어떤 정신을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전혀 상관하지 말아라. 전혀 상관하지 말아라. 얘네들 중3 애들 대학생들 때 수능 보세요 한번. 뭐하러? 자, 세훈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목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공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대 하나. 그렇죠. 변수가 근데 나머지 공대. 학교 나머지 단과대들이 굳이 과목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의대는 저는 그러니까 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어차피 1등하는 애가 예, 중요한 의대에서 중요한 건 머리 좋은 잘하는 애가 그런가? 오면 된다. 머리가 인성이 좋은 애들을 원하겠죠. 인성이 좋은 학생들을 원합니다.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얘기할 때 방송용이에요. 이런 거 해줘요. 방송용으로는 인성이지만 인성을 중시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암기력이 좋은 인성을 중시하겠죠. 그냥 잘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의대는 뭐 못 외우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의대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문과에서 왜
맞아요. 편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되게 잘해요. 잘해요. 아니, 저희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또 외고에서 의대간 애들이 잘해요. 아유, 손 감각 있는 애가 필요해요. 손 감각 있는 방송용으로. 수술할 때 방송용, 보면. 외과만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외과는 그게 외과는 중요하죠. 손 감각 있는.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요. 원을 똑바로 그리는 애가 있대요. 그건 이상한 애 아니에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을 똑바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메스를 잡으면 얼마나 정교하겠어. 그래서 제가 너 좀 외과 의사 좀 하라고 제가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의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계속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아마 유명한 외과 서전이 우리나라에 나올 거예요. 진짜 똑같이. 근데 손을 보니까 길고 메스 잡으면 그냥 빛이 날 것 같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그래서 아마 제가 공부를 시켜서 의대를 보내고 싶어요. 막 그런 애가 진짜 처음 생겼어요. 막 상담하다가 쟤 의대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쟤한테 몸을 맡겨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벽한 어떠한 그 손재주를 갖고 있대요. 어쨌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대는 공부를 일단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애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 과목 지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의대는. 네, 그렇게 보시고 다만 과목 지정을 한다면은 공대가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것도 일부 공대만 가능할 일부만 것이다. 가능하죠. 예, 일부 공대만 가능할 것이다. 일단 서울대 공대는 뭐 가장 예상이 되는 거죠. 서울대 공대는 지정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 공대 지정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아니, 미적분을 그렇게 지정할 수 보기에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보기는.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는 안 해도 그 외에 사립대 공대들은 지정을 할 수 아니 있을 거라는 거꾸로요. 생각이 있는데. 서울대 공대가 지정 안 하는데 저는 다른 공대가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는 사실상 서울대는 수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서울대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이건 사실상 서울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가는 방식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수능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수능이 어느 특정 과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죠. 서울대로 보다는. 아니 서울대 공대가 미적을 지정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미적을 선택하지 오히려 피하지. 예, 미적을 선택하지 않죠. 미적을 선택하지 않는데 서울대가 일단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 자체가 수능에서 뭔가를 선택해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대의 경우에 교육부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은 방식입니다. 서울대가 지정 안 하는데 완쌤 다른 대학이 아니에요. 다른 대학이 지정하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사립대가 그런 제한 조건 많이 걸었던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까지는 애들이 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게 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대가 제한을 안 걸었는데 사립대에서 다른 제한 조건을 거는 경우는 사실은 제법 있었기 때문에. 연대가 건다. 예, 연대가 미적분을 건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안 걸면 다른 학교가 안 건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걔들이 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연대가 걸면은 고대 안 걸 거라고 생각해요. 왜 걸어요? 그러니까 사이는 그럴 수 있는데 사이는 그럴 수 있죠. 그럼 성균관대도 안 걸어요. 한양대 공대도 안 걸걸요. 좋은 애들이 자기 대학에 더 많이 올 텐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건다고 해서 실익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아이들과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약간 이과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조금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택을 해준다면 이 친구들이 우린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이건 뭐 결론 나지 않는 주제니까 일단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의대는 지정하기가 어렵다. 이 정도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요. 수학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문 패널을 모셔야 돼요. 예, 전문 패널 모셔서 예고되어 있는데 오늘 어디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일요일은 다들 어디 가요. 날씨가 좋으니까. 예. 네, 그런 거니까 일단은 뭐 가능성이 있다면 공대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좀 쉽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요 쟁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주요 쟁점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대한 그 과정을 놓고 보았을 때 크게 달라지는 요소가 있나요? 수능 절대냐 상대냐가
이 수능 과목 구조안이 만들어졌을 때 절대가 됐을 때와 이 수능 과목 구조안이 만들어졌을 때 상대가 될 때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 일반적인 설명회나 내용들은 대부분 상대를 전제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외로 절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능 과목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절대평가가 됐어, 수능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정시로 뽑으라고 강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요 상위권 대학이 과연 수용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됐을 때? 절대로 한다고 하면 예전에 그 절대평가의 원점수 제공하는 방식 그거 말고는 사실상 절대평가만 갖고 정시를 뽑진 않겠죠. 일단은 저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안 자체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정시에 대한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안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수시로 가겠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과도기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정시로 해도 아까 원점수도 있지만 지금 영어 절대평가인데 난이도를 계속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6월 모평도 1등급 예전이랑 똑같이 4% 나오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는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는 있겠죠. 그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는데 난이도를 그렇지. 조정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맞춰. 이게 무슨 절대평가야. 그런데 근데 이제 영어가 원래는 1등급이 10%였는데 이번엔 4%고 실제로 수능 때는 조금 그러니까 비슷할 정도 수준 5%, 6%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라고 해서 꼭 그렇게 쉽게 나오는 법은 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절대평가 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1등급 이렇게 가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굳이 조정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수시 90%. 그렇지. 그러면 정시는 저기 서울대학교를 뺑뺑이로 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쵸? 네. 목소리가 커지니까 오늘 뭐든지 다 괜찮은 사람이 됐어. 아니, 정시는 또 그런 맛도 있어야죠. 네, 뺑뺑이도 정시는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방송용어로 적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뽀록이라고 하죠. 이게 많아요, 사실은. 네, 많을 수 있죠. 당구 용어입니다. 네, 당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자,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정시와 수시, 그러니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절대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능에 대한 정시에 대한 퍼센트를 맞추면은 어차피 난이도 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가 된다면 뭐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정치적 승리와 미래에 대한 이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본다면, 그냥 절대평가를 주장했던 세력의 승리, 상대평가를 주장했던 세력의 승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의 수능에 대한 미래는 이 과목 구조안으로 결정났어요. 사망 이렇게. 어쨌든 크게 미래적 형태의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문이과 통합의 시대에 우리가 수능을 낸다면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교육부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가 된다 하더라도 변별력적인 요소, 그러니까 절대가 되면은 난이도 조정을 통한 변별력, 상대가 된다면은 뭐 현재와 비슷한 형식에 있어서의 어떤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어쨌든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뭐 8월에 최종 확정 나니까 다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미적을 좀 쉽게 낸다거나 확통을 좀 어렵게 낸다거나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절대평가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선택 과목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염두에 두면 되는데 그건 어차피 8월에 결정되는 사안이니까 그건 8월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게 될게요. 네 번째 주제는 이렇게 됐을 때의 일반고와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차피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현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진학에 있어서의 뭐 거의 뭐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과연 고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수능이 힘을 잃게 되면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특목고에서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수그러들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수능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경쟁도 하고 또 덥기도 해서 수능 쪽에서 정시 쪽에 또 결과물들이 잘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의 이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자사고나 특목고 쪽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수능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다만 앞으로의 입시 자체가 수시 쪽으로 전환이 된다고 쳤을 때 수시 쪽으로의 어떤 태세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자사고 쪽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할 테니까 더 쉽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사실상 특목고 자사고 쪽에서 수능을 바라보고 가는 건 좋지 않다. 다만 수시 쪽을 노린다고 한다면 특목고 자사고 쪽이 조금 더 이익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조금 편견일 수는 있기는 해요. 제가 왜냐면 줄기차게 좀 특목고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느 정도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텐데 뭐 어쨌든 저는 계속 특목고를 가는 게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건데 다만 이제 정말 이제 어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수시에 그럼 일반고가 불리하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시 실적을 지금까지 봤을 때 일반고에서 좋은 학교를 못 보내던 학교들이 수시 체제가 됨으로 인해서 진학률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지 일반고를 가면은 뭐 수시가 안 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어쨌든 일반고에서 좋은 학교를 수시 때문에 보낸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저는 수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거든요. 이 수능 과목의 구조화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수능 공부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데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조밀해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의 밀도가 되게 조밀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해야 될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뭔가 실수도 안 해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이 줄어든 대신 완벽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요런 것이 이제 앞으로의 수능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과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공부 양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 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이과를 가는데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고 이거는 진짜 좋아진 거거든요. 상위권 애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아진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양이 거기다 더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과목들로 다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런 선택과 집중 사안에서 밀도 있는 공부를 하는데 과연 유리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혼자 공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수업을 듣거나 혹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듣거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70%잖아요. 절대로 대한민국 인강 강사들은 100점짜리 수업을 하지를 않고 100점짜리 수업을 하는 사람은 인강에서 유명해지기가 어려워요. 나머지는 본인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걸 전제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의 수능의 싸움은 그 30%와 20%, 더 나아가 10%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승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월드컵을 비유하자면 현대 축구가 평준화되면은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승부를 결정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상 선택과 집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경제를 선택을 했어요. 수능을. 선택 과목 하나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사회는. 그런데 경제 동아리 활동하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이런 애들이 사실상 수능이 유리하지.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그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제도가 나왔을 때 공부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주워 먹는 거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사실상 수능 과목 자체에 대해서도 특목고 애들이 분리할 게 이제 한계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항상 제가 비유를 드는데 혹시 명품 좋아하세요? 완쌤은 명품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세훈쌤은 차를 좋아해요. 차를 명품을 네, 맵시나?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 명품 좋아하시는데 뭐 그랬잖아요. 명품
명품이죠. 그쵸, 명품이에요. 아, 맥시마. 그러니까요. 네, 명품 맥시마. 좋아하시는데 막 마척이 뭐 그 선생님 뭐 거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뭐 구찌 막 그렇게 읽고 그러면 싫잖아요. 구찌 좋아합니다. 구찌 좋아하세요? 네.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거기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죄송합니다. 구찌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거기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 구찌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구찌에 대한 왜냐면 그 어떤 마크가 로망이 있구나. 좋아서. 아, 마크가 예뻐서 구찌를 아, 좋아합니다. 이탈리아. 예. 그렇죠. 그렇지. 우리 완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명품. 아니 저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는 막 되게 초고가의 아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뭐 아니에요. 에르메스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요? 모르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모르는 거 없어요. 뭐 에르메스 콜롬보 몇개 더 있겠어. 똑같지.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최고가의 술. 그럼 정해져 있잖아. 헤르메스 합시다. 헤르메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품이 쭉 있잖아요. 명품이 쭉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샤넬이 더 비싸요. 구찌보다는 샤넬이 좀 비싸고, 그 샤넬 살짝 밑에 요즘에 루이비통도 요즘에 고가 전략을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샤넬이 좀 좋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 구찌가 나에게 잘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요게 특목고와 일반고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를 굳이 하자면 특목고를 샤넬로 비유하면 예를 들어서 구찌가 일반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는 동네에는 구찌가 아니라 구지일 수 있어요. 브랜드가. 이거는 곤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다 샤넬이 예쁘다고 해도 나한테 어울리는 게 구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구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 다 특목고 간다 하더라도 나한테 일반고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에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입에 대해서 저희가 특목고 일반고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담을 하시라. 괜찮다. 예, 무료 상담은 늘 열려 있다. 그런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드리는 거는 고르는데 시간을 좀 가지시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거나 고르세요. 괜찮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좀 나에게 어울리는 게 뭔지 쇼핑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시라. 다시 말해서 고입에 대해서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좀 찬찬히 시간을 두고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이 샵 저 샵 쫙 구경하시면서 그리고 한번 애도 입혀보고 가방도 한번 매보고 이러면서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좀 길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요 부분들이 이제 전체 아이의 어떠한 패션과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울 보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을 1이라고 얘기한다면 올해 아이들은 한 5에서 7 정도까지 시간을 써도 낭비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멋있는 비유네 이건. 그치라 그래, 그치라. 아유 이탈리아. 아유 라틴어 이탈리아. 라틴어 나오면 무조건 좋아요. 좋아. 예,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은 고교 학점제와 같은 내신 제도가 만약에 절대평가화 됐을 때의 변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님이 고교 학점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항상 청취자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전면 실시를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내신이 절대평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과연 이런 수능 제도 하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설명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한다라는 전제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발표된 내용들을 갖다 놓고 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아니 이 정도까지 됐는데 밀어붙일 수 있겠어? 라는 어떤 생각이 조금 드는데 모르죠. 그분들의 어떤 사고의 틀은 우리랑은 조금 가치적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사실 예상을 잘 못하겠는데 네. 그게
그 교육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실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수능 안 예상할 때도 사실상 우리가 예측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다 갖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를 보면은 뭐 어쨌든 조금 더 돌파하기 쉬운 방식을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무작정되고 절대평가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 뭔가 다른 어떤 조건들을 들고 들어올 건데 그 조건이 뭔지는 그 안에서 또 연구를 또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아, 좋은 생각이에요. 발탁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가교육회 이런데 발탁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아니, 듯한. 이제 출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미래를 위해서 출마 생각을 하는 거지. 출마하면 저희 적극 지지합니다. 뭐, 네? 지지해요. 뭐 지지.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네. 지지해요,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예. 자, 완쌤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하기 좀 어렵고, 예. 언제나 항상 주목은 해야 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고교학점제가 뭐 사실은 이 교육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능도 이렇게 수능인데 고교학점제가 가장 키포인트긴 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두고 그냥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요. 왜냐면, 이게 과학이 원이,만 들어가 2가 빠졌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과목이 하나란 말이에요. 네. 이거 정상적 과학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수시 가는 애들은 과학을 공부하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물투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전면 실시해주지 않으면 물리2는 웬만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고등학교 때 없을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점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제가 고교학점제를 자꾸 이런 부분에 연결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학교가 물투를 개설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학교가 물투를 개설할 것이며, 어느 학생이 물투를 수강 신청하겠어요. 상대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물투를 수강 신청하면 무조건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 돼서 내신이 망쳐서 수시로 가는데 치명타를 입고, 그런데 막상 했더니 안 나와, 수능은. 이 과목을 도대체 누가 개설하냐는 거예요. 이걸 절대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분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섣부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약간 저런 방식도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AP 보는 것처럼. AP처럼.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가능하겠죠. 활용이 가능할 수 그리고 있죠. 또 이제 학교마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그 일부 지역 일반고 같은 경우는 물리2를 필수로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학부모들이 저항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렇겠죠. 수능이 안 나오니까. 이게 결국은 평가가 학교를 거꾸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은 언제나 주목하실 필요가 되게 있다. 애매해졌네요. 이렇게 되는 과학 거죠. 중점 학교들의 경우에는 미치는 거죠. 할 게 없는데. 과중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수시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는 수시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종이 맞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진행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수시적인 요소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상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앞으로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 바로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요런 어떤 수능 과목 조정안이 수시와 결합되어지는 과정에서의 봉사의 의미가 저는 되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학교 활동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먼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저는 이렇게 됐을 때 봉사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시나 이런 부분에서. 수시가 강화되면 사실상 봉사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 입시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게 학교 안에서 소화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거를 깨달았어, 혹은 새로운 어떤 자극을 받았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하고 처지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충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그런 걸 보여주기가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수시가 강화됐을 때 봉사는 빼놓고 갈 수는 없는 일인 거죠, 이거는. 예. 완쌤은 저는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활동 정도라고 얘기하고
예, 그렇죠. 예, 활동이죠. 활동. 예. 활동이죠. 네. 활동의 중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대부분 교과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이 이 정도로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상 교과 활동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의 한계치가 명확히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로서의 봉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우리나라 입시에서도 해외 대학 입시처럼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대학 입시를 치러보게 되면 해외 대학 입시에서 학교에서 네가 어떤 활동을 했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공부가 무엇이었니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과 어떤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티비티죠. 봉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봉사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봉사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봉사를 휴지 줍고 그다음에 그 식판 닦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가 아니라 활동이다. 지금 아주 만쌤이 컨설턴트답게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나와 다른 처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수능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는 가외적 형태로서의 부가적인 봉사와 같은 학교 외부적인 형태의 활동, 그리고 그것이 결합된 학교 내부적인 형태의 활동이든 어쨌든 교과 범위 바깥에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적 활동에 대한 비중들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육부는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종합적 형태로 아마 맞물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저희가 총 6개의 어떤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어떤 주제들을 주제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마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국어 선택 과목 어떻게 해? 수학 선택 과목은 어떡하지? 그다음에 개별 과목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고민들 하시게 되는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 정도에 최종 확정이 나왔을 때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공부하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굳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벌써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오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 뺐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쌤도 없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